금융부채 누적 복습입니다. 금융부채의 경우 정의는 기억해 두세요. 계약상에 인도할 의무, 그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된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 변동하거나 확정된 수량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정의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기억하세요. 주식 또는 그 금액이 주식의 수량이나 그 주식의 금액이 바뀐다면 모두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금융부채의 분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당기손익 인식금융부채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기손익 인식금융부채는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지정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상각 후 원가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할 때 거래 원가는 당기손익 측정 금융부채로 인식한다면 당기손익으로, 상각 후 원가 측정한다면 공정가치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유효이자율로 생각하는 것은 상각 후 원가 금융부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채의 기초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습하면 됩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두 개가 달라지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세요. 시장에서 정해진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고 시장 이자율로 발행 금액이 우선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사채 발행비 때문에 발행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유효 이자율이 바뀌게 됩니다. 유효 이자율의 정의란 사채의 발행 금액과 사채의 미래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사채의 발행에서 이자율과 발행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같다면 액면 발행입니다. 표시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크다면 할인 발행입니다. 표시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작다면 할증 발행입니다. 이 관계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 하에서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4일차의 상각 금액도 증가하고 이 때문에 사채 장부 금액도 증가합니다. 사채 장부 금액이 만기로 갈 때마다 증가한다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그림을 기억하세요. 사채 발행비 때문에 실제 발행 금액과 발행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상각되는 금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채의 발행으로 인해서 인식되는 사채 금액은 사채는 액면으로 회계 처리하고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차변으로 써줍니다.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액면 금액을 사채로, 그리고 사채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기억하세요. 이자 비용은 차변에, 할인 발행이라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상각됩니다. 할증 발행이라면 할증 발행 자금은 차변으로 상각됩니다. 이때 총이자 비용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채 발행 금액보다 사채로 인해서 원리금의 상환액이 더 크다면 그 금액의 차익은 순현금 유출이자 그 사채의 기간 동안에 인식될 총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자율. 두 번째, 현금을 기억하세요. 이때 이자율은 사채의 미래연금 흐름을 현재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사채의 공정가치가 되므로 이자율은 반드시 사채를 최초로 발행한 날에 실제 발행일에 이자율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이자 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이므로 사채 발행일과 명목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만큼은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으로 수령되는 이 경과이자가 사채 발행 금액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자자 A가 투자자 B가 투자자 A에게서 사채를 취득할 때 그 이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채 발행일에 실제 발행일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현금 수령액은 그 사채 발행 금액에서 실제 발행일에 실질 이자, 유효이자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발행일의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동일하지만 미지급 이자가 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일에는 이 미지급 이자가 상각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출합니다. 이자 지급일과 보고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보고기간 말에 실질이자 발생분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자 지급을 연 단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월 단위로 표시이자를 연지급 횟수로 나타내어 표시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유효이자율도 동일하게 연이자 지급 횟수에 따라서 유효이자율이 정해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정리입니다. 도식화한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현금 수령액은 실질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사채의 장부 금액은 경과이자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때 경과이자와 사채 발행 금액과의 그 관계는 해당 표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액은 경과이자와 사채 발행 금액의 합계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장부 금액은 경과이자를 차감한 값이 사채의 장부 금액입니다. 사채의 상환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사채의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장이자율, 상환일 현재의 시장이자율과 사채 발행 시의 시장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자율이 만약 상승했다면 시장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내가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현재 장부 금액보다 돈이 덜 나가기 때문에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 현재의 장부 금액보다 더 크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실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첫 번째, 판단 조건입니다. 최초 이자율을 사용하여 변경된 현금 흐름을 할인하세요. 그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질적 조건 변경이라면 조건 변경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새롭게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이때 금융부채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을 하되 수수료 원가도 해당 손익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니라면 새로운 유효이자율로 재계산하되 이때 새로운 유효이자율로 재계산되는 이유는 수수료 원가가 새로운 이자율을 재계산하는 데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수료 원가는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의 장부 금액에서 조정된다는 점, 그로 인해서 사채의 새로운 유효이자율이 재계산된다는 점을 항상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